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명 심리 좀 알려달라고요. 윤명은 본인이 마지막까지 협박인지 전화통화를 한 사람이 지금 자살했는데 지금 그 심리 본인이라면 어떤 심리를 깼어요? 그 죽은 사람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든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본인이 나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절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은 더 이상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것까지 이제 또 이 간다라는 그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질문이 없으면 뭔가요? 라면 내 마음 들키기 싫어요. 내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사연이 왔습니다. 그 사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연일까요? 오래간만에 개인 사연이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오래간만에 개인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찌할지 몰라 박사님께 조언을 얻고 싶어 메일 드립니다. 제 동생이 우울증이 있어서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최근 죽음까지도 갔었다고 하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 건들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 말라고 하네요. 이쯤 여러분 사연을 딱 들으면 와, 동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언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연을 보낸 분은 로맨 매뉴얼이고, 근데 이분이 로맨 매뉴얼이 작년에 검사를 했을 때는 로맨 매뉴얼 만빵인데 단순한 로맨 매뉴얼이 아니라 M자네요. 그런데 지금 우울증에 있는 동생은 리얼에 지금 릴레이션에 트러스가 만빵이 높은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로맨 매뉴얼이 우울증을 호소를 해야 되고 리얼과 릴레이션이 높으면 우울증에 호소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생은 눈물도 흘리고 죽음까지도 갔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M자의 로맨 매뉴얼 언니가 사연을 보냈다는 거, 이건 진짜 신기한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딱 사연 내서도 느끼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걸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는 한 2, 3개월 되고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는요, 제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 동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 한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정신분석을 10회 이상 받다가 재정적인 문제로 그만둔 상황입니다. 리얼 동생이 정신분석을 10회를 받았대요. 본인이 정신분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동생이 정신분석을 받게 된 사유는 이유 모를 몸이 아파서이고 공황장애 등 몸이 아픈 이유는 아마도 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언니가 동생이 공황장애하고 몸이 아픈 이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는 사연이네요. 제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 동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 한 점 등 가족들이 모두 제 편에 서서 위해를 가한 점 등이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건 진짜 뭔 말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연이네요. 불안증 증세가 심해서 지하철에서 쇼크가 와서 119를 제가 불러준 적이 있고, 이 말은 언니하고 동생하고 가다가 동생이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언니가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보냈다는 이야기죠. 집에서도 현훈이 왔대. 현훈이 뭔지 제가 그거 단어 빨리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 현훈이 뭔지 모르겠어요. 현타는 제가 들어봤는데 현훈은 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네요.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온 친구라 극심한 심리적 탈진과 복합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가족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온 친구, 그러니까 리얼리스트죠. 언니가 아프다면 언니 이야기를 듣고 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또 가족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면 가족도 각각 하루에도 2중, 3중, 5중으로 이 친구 동생은 지내야 되니까 거의 공황장애
우울증, 탈진 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겠네요. 살기 위한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동생과 같은 방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 언니는 완전히 동생한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 상황인데, 그런 언니가 지금 동생을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왔어요. 아니면 동생의 문제가 진짜 몰라서 이 사연을 보내왔을까요? 아니면 동생을 이렇게 공황장애와 우울증 상황으로 거의 돌아버리게 만들었으면서 우리 동생이 정신분석 10회를 받았는데요. 그걸로 가지고 아직도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가족의 그 트라우매틱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심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사연을 보냈을까요? 그런 동생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이 제가 어려워서 질문드려요. 그렇죠. 동생은 언니 제발 나를 좀 더 괴롭히지 말고 내한테 뭐라고 이야기 좀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 언니가 살아가는 이유는 동생을 좌지우지하고 동생을 덜덜 벗고 동생을 괴롭히는 게 내 문제인 거를 인식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데, 이 언니가 결혼했으면 남편을 벌써 잡아먹어도 여러 번 잡아먹을 상황인데 그걸 아는 남자는 이 언니하고 결혼 안 하죠. 그러니까 동생이 집에 있으니까 뭐 밖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니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아먹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동생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찔리는 게 있어서 이 언니는 동생을 위한 사연을 항심서에 보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언니의 마음을 지금 얼마나 정신분석 말고 황 박사님께 상담받으라고 보내셔야 할 듯. 그렇죠. 그런데 정신분석은 동생이 지 돈 내고 받았지 내가 돈 내가지고 보내준 거 아니거든요.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동생이 미쳐버리는 상황인가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 애정갈구라는 이기심으로 동생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서 동생이라는 의존하는 대상을 두고 인생의 다른 의미를 못 찾던 저로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외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언니는 자기가 왜 동생한테 어떤 존재이고 동생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동생이 오히려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형편없는 저를 자책합니다. 동생이 착하다고요? 예, 착해요. 리얼은 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착하니까 언니의 모든 감정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언니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워하는 동생을 보는 언니는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연을 항심서에 보낸 거죠. 다른 인생의 목표를 찾아 제 자신을 동생을 힘들게 올가매지 말아야지 하지만 심신이 무기력하여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내버려 둬야 할까요? 내 필요는 내가 돌봐야 하는데 아픈 동생에게 나도 아프니까 돌봐줘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놀랍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동생을 힘들어하는 동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이해는 되는데 동생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더 우선순위고 동생이 나를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픈 건 좀 참고 내부터 돌봐주고 내 감정 쓰레기통 계속 돼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박사님? 그렇게 맞다고 동생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사연을 저에게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내 아픈 거를 돌봐주는 걸 거부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이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언니는 동생한테 이 나쁜 년! 언니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네가 아프다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건 넌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M자 무섭대요. M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M자도 인간 본연의 자체에서 누군가 머리 깨지는 아픔보다 내 손가락이 조금 아픈 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 인간 본연의 마음을 너무나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재밌게도요. 동생한테 자기 감정 쓰레기통을 보이면서 삼으면서 동생이 나를 돌보게 하면서 동생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거나 견뎌 나가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반대로 M자분들 중에서는 동생이든 남자친구든 누구든 를 위해서 한없이 지극히 희생하면서 뭐 본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동생을 먹여 살려가면서 동생을 천하에 가장 싸가지 없고 언니를 또는 부려먹는 동생으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거의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M자형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그것이 동생을 괴롭히느냐 아니면 동생한테 너무 잘해주느냐 이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아주 나쁜 늑대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느냐, 착한 늑대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느냐, 이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면서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을 학대하는 상황을 몰아넣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착한 언니 코스프레까지 하려고 하는 이 사연 속에서 언니가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요, 이런 댓글을 달 때는 참 아직까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연을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 동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프고, 심지어 그 몸이 아픈 거를 공황장애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픈 이유는 아마도 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언니가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동생 아픈 거 이유라는 건 안 해? 원인이라는 건 안 해?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지가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진짜 상담이라는 것이 마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픈 이유, 정세를 찾아내기만 하면 그거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조언으로 그 사람이 해소를 시키기만 하면 상담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참 착한 언니고 좋은 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동생을 정신적으로 덜 괴롭히려고 하고 동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조금 안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만하는 번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상담으로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이 상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니 상담을 할 때는 언니한테는 동생을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생한테는 언니가 괴롭히는 거 이제 언니가 더 이상 안 괴롭힌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언니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언니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정신분석을 10번을 받았는데 정신분석은 10번, 20번 받아간 효과가 없고 대개는 100번, 200번 받아야지만 지 문제가 언니 때문이 아니라 어릴 때 언니하고 동생을 차별적으로 언니만 이뻐했던 부모님 잘못이라는 거,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상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되면 언니도 좋고 동생도 좋고, 그거를 100회, 200개까지 상담을 한다고 폼 잡는 그 정신분석 상담 하시는 분도 좋고, 모두가 행복한 상담 세션이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내담자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건 뭐요? 언니의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요, 진짜 이 사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상담 코스프레 하는 분으로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황심서 상담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도 어설픈 상담가의 코스프레를 하시려는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서 내가 이 상담을 왜 해줘야 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사연 보내신 분한테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계속 상담하는 게 참 힘들겠죠, 그죠? 자, 그럼 언니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 언니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언니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마지막 뒷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자기가 언니한테 휘둘린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알죠. 근데 몰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에요. 제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뿌듯하고 있어 보이고 싶은데 망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불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썼어요. 제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아시겠죠? 지금 언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데 자신이 왜 그런지는 알아요. 슬프고 외로운 마음에서요. 제가 제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동생을 괴롭히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발 이 댓글 다시는 분 본인이 어설픈 상담가 입장에서 댓글을 다시지 마시고요. 사연을 보내신 분이 어떤 문제인지를 좀 알아가는 입장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이쯤 이야기하면요. 댓글 다시는 분들이요. 아니 황 박사님이 이 패널들을 작사를 내면서 패널들을 조용하게 하더니 이제는 댓글 부대들을 작사를 내려고 상담 포맷을 새롭게 바꾸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아주 지금 이 방송에 잘 들어오신 거랍니다. 이후 뒤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화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긴급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학자,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진로, 일, 비즈니스 등 현재 직면한 인생의 어려움에 대한 1:1 성격 맞춤별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젠 꿈조차 꾸기 어려운 대학생,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매출 하락과 보이지 않는 미래에 답답한 자영업자와 CEO, 위기 극복과 성공 수업이 긴급한 여러분들 모두 8월 22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